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 임평수입니다. 여러분 커피와 이 정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커피와 정치의 공통점. 한번 푹 빠지면요 헤어나기가 어렵다. 중독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축난다. 이게 바로 커피와 정치의 공통점이라고 어느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오늘은 정말 의정 활동에 중독되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몸이 축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두 분을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경기도 의회 운영위원회 안혜영, 오완석 의원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보다 오늘 커피숍으로 여러분 모셨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아늑한데요? 아늑하죠. 우리 뒤에 배경도 우리 파스텔 톤으로 의원님하고 색깔이 참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시작하기 앞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말씀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원 오완석입니다. 지난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부분의 현 주소가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로써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깊이 정치인으로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을미는 양해라고 합니다. 양들은 성실하고 또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경기 전망을 보면 금년에도 그렇게 경기가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민들의 삶이 호전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처럼 서로 성실하게 또 서로 협력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저로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혜영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도의원 안혜영입니다. 방금 전에 오완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정말 2014년 많은 분들이 힘들었고 또 아픔이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 양띠의 그 따사롭고 폭신폭신한 그런 마음들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려와 그리고 희망을 함께 할 수 있는 201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커피와 정치의 공통점은 이렇다.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그 드라마에서 했던 내용인데 어때요? 커피 막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몸이 축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카페에 왔는데 어떠세요, 오완석 의원님? 좋습니다. 정치에 요즘 너무 푹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정치에 푹 빠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의회 128명의 의원들 중에서 두 분을 같이 모신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한번 맞춰보세요. 지역구가 같다? 지역구가 같다.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네. 당이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 8대 9대에도 이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도 의회 운영의 활동 같이 하세요. 그냥 계속 붙어 계시고 게다가 지역구가 수원시 영통구 같은 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두 분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은데 평소 어떻게 두 분이 친하신지요? 친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친하신가 보다. 의원님 어떻게 친하세요? 이게 뭐 생각의 차이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 또 같은 목적을 갖고 또 저희들이 할 때는 화합을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카페가 좋으시죠, 의원님은? 네, 좋죠. 우리 오 의원님께서는 술집이 편하시고요. 맞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허심탄회한 방송 기대를 해보면서요. 먼저 오완석 의원님, 현재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또 연정 실행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맡고 지금 있습니다. 가장 또 경기도의 뜨거운 감자예요. 연정 실행위원회가 이제 운영 조례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순항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연정 실행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점검하는 일을 할 것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정책적 아젠다를 개발해서 발굴해서 정책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연정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도민들이 직접 막 정책에도 반영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당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정분 나겠어요, 이러다. 나야죠?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정분.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이나 이렇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연정의 효과는 어떻게 사실 연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약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의원님들 간에는 다소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8대 때 의회 의원을 했었는데 8대 때는 그 개원 초기부터 양당이 그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서 개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본회의장까지 점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든가 뭐 이런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9대 와서 보면 개원함에 있어서도 양당이 서로 협력하에 원활하게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을 하면서도 보면 좀 시간은 걸렸지만 충분히 논의 끝에 또 양쪽이 원했던 것들을 거의 성취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그것이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왠지 막 톱니바퀴가 처음에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도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야 간 대변인들 맞죠? 워크숍을 갔다 오셨어요? 이거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원래는 저희들이 2014년도 연정을 비롯해서 많은 화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과 또 대표단, 또 대변인단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내자라는 의견에 첫날은 대변인단, 도 대변인실이 오고 둘째 날은 도 교육청에서 왔었는데요. 저희들하고 식사 시간을 1시간씩 뒤로 미루면서까지 열띤 토론을 좀 했고,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는 대변인실에서 의회하고의 사실은 그 여야 의원님들 간의 대립도 있지만 기관대 또 저희 야당의 대립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충분한 소통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밝은 그런 정치가 아닌 피로감을 주는 정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참 그냥 워크숍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대변인단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경기도가 올 한 해는 정말 순항하지 않을까, 이런 사랑이 싹 틔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지방자치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연정의 힘이겠죠. 이렇게 소통적인 일들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십니까? 대변인단을 입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변 진짜 모든 걸 대변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도민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이 생길 때마다 소통을 하기로 했고, 또한 이런 정례적인 그런 그 모임을 가져서 같이 소통하는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더 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또 각 기관의 입장들을 함께 미리 논의하는 그런 정책 구조도, 또 정부적인 판단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 나가자, 그런 의미를 좀 나눴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될 것 같네요. 상임위 얘기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현재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요한 부서에 또 몸담고 계신데 2월 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임위 중점 현안 살펴보고 가야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통합부지사가 저희들이 새롭게 교체를 하시면서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하는 국을 하나를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또 실효성이 있는 다른 필요로 하는 국들을 더 신설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몸담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위원회이십니다. 중점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농업이 2000년부터 이제 개방의 물결에 따라 가지고 외국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FTA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그 FTA에 대비해서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규모의 면에서 외국의 그 대형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FTA 국가들하고는 경쟁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FTA 관련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밥상이 한국 농산물보다는 저가 외국의 농산물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이 많이 피폐해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몇 년 전부터 FTA 관련된 농축산 관련된 예산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 형식적인 지원 외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예산도 그래서 이제 농정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증액을 시켜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의 FTA 국가들과의 경쟁력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 주고 기술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FTA 경쟁력이 우선이고 또 지원도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숙제가 많을 것 같아요. 풀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두 분 다 그 의회 운영위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의회 운영위가 또 경기도 의회를 또 이끌고 가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의회 운영위에 중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올 한 해의 중심 사업보다도 하여튼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국회의원과 비교하는 건 참 그렇지만 사실 그 시도의원, 지방자치위원들은 거의 멀티플레이어, 본인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될 정도로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지역활동도 해야 되고 개인 혼자 모든 것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의원 혼자 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보좌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좌 인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쪽에 이제 중점을 둘. 지금 경기도의 의원분들이 128분, 8분이시죠? 그 이제 행정을 이게 도와주는 행정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지금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인원은 각 상임위에 이번에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가 한 13명에서 15명이 되는데 그거를 보조해주는 인력이 이제 실질 정책 보좌를 해주는 게 한 명이고 물론 상임위 사무실에 이제 3명 내지 4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그 직원분들은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5명씩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의원들을 직접적인 보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회에는 보통 9명의 보좌관들이 있는데 저희 시도의원들도 다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시도의원들은 각자 자신 의원들이 직접 다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 운전해 주시는 분은 안 계시냐 아니면 뭐 그 일정을 관리하시는 분은 안 계시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다 각자 저희들이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메일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자료 요구도 제대로 못할 경우들도 좀 종종 있습니다. 아까 멀티플레이어처럼 뛰어다녀도 사실은 좀 부족한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저희들이 보좌관 역할로 한 명씩을 배치를 했는데 조금 더 한 4월, 5월 정도 되면 한 명이 더 추가로 충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30여 개 시군을 거느리고 있는 1200만의 경기 도민들의 정책을 모든 걸 다 총괄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일 많이 하시는데 말이죠. 아까 안 의원님 딱 들어오시는데 저희 주차를 못해가지고 저는 왜 기사분 안 계신가? 나 그랬어요. 혼자 운전하고
혼자 밥을 먹는 건 아니죠. 어쨌든 굉장히 힘든 일정 속에서 또 중요한 일들 하시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이제 수원시, 그 중에서도 영통구, 원천동, 광교동. 지금 여기 카페가 이제 광교 이동 광교입니다. 네, 지역 왠지 뭐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축소돼 보이죠? 안방에 오신 것 같고요. 역시 광교 이동하면 문제가 이제 한 11년 된 문제잖아요. 저기 도청 이전 문제, 그리고 뭐 광교 신도시 기반 시설 조성 등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지역구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말씀하셨듯이 광교 신도시가 처음에 이제 명품 도시로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행정타운하고 법조타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2년도 이미 이제 입주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청은 아마 올해 안에 작년에 설계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아마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청도 지난번 예산 때 금년도 2015년도 예산을 한 50억 정도 공사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11월경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연돼 왔기 때문에 도민들이 잘 믿지 않고 있어요. 광교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쌓게끔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착공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변경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 문제를 보면 지금 이제 북수원 민자 도로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환경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 때문에 착공도 다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의 규모보다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요. 에코닐 단지 이게 67층 빌딩을 지어서 두바이 형태의 상업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또한 부도가 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거의 다 이제 분양이 돼서 입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 지원 시설, 뭐 공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은행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이 토지가 분양이 아직 미분양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족 시설을 갖춘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서 자족 도시로서의 면모가 좀 퇴색되지 않느냐.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고 또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명품 도시, 자족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타운의 어떤 역할도 아직 좀 미비하고 또 공공시설 같은 거. 행정타운은 도청이 착공식을 해서 도청 이전이 되면 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2015년 예산에 50억 정도 이렇게 세워졌다니까 올해 뭐 첫 삽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네요. 반드시 첫 삽을 펴야 됩니다. 아마 광교 그 도시민들은 정말 바라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광교 신도시 주변 올 때마다 저는 호수공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원천 저수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도시민들한테 좀 숨통을 트일 그런 호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의원님께 영통동과 태장동 지역구 현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그 말씀하셨던 호수공원 너무 좋죠. 광교에. 그 영통 저희 지역구에서는 그런 바람이 아주 큽니다.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광교 호수를 끌어올까요? 사실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유지 보수의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라도 저희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희 주민들은 있는데 저희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문화시설 즐기려고 그러면 팔대구로 가야 되고 그리고 체육시설 즐기려고 그러면 장안구, 만석공원으로 가야 하고 그런 현안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태장동의 마지막 남은 잠정부지입니다. 잠정부지가 거기에서 한 8,000평 정도의 공원 8,000평에서 10,000평 정도의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녹지시설이 아직 남아있고요. 근데 주민분들이 한 10년 이상을 많이 기다려 오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좀 갈 길이 조금 멉니다. 농촌진흥청 관련된 부지들 우리 수원에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우리 태장동에 있는 잠정부지고요. 공원을 만드는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아파트나 아니면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민자 유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되다 보면 우리 태장동을 비롯한 권성구 영통 일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바라는 큰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그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워낙 운동 같은 거 좋아해서 체육시설 같은 거, 문화공원 같은 게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 논두렁 밭두렁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 그곳에서 지금 산책들을 하고 계세요. 그게 되고 나면 문화복합시설, 체육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 현안이 16년도 정도 되면 저희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통이 광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균 연령이 아주 낮아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서 보육센터를 지금 영통 일동사무소 옆에 짓고 있고 그 안에 아이만 카페 같은 것과 그리고 장난감 카페 같은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영통 이동 동사무소 옆에는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곳에 문화 시설을 같이 지금 짓고 있고 요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비도 물론 마찬가지로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예, 그래서 어린이 분수대에도 같이 영통 이동에는 공원화도 할 예정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테니스장도 이번에 한 7면 정도, 원래 한 2~3면 정도 계획을 했던 걸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한 7명 정도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저희 영통은 좀 문화관광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관광이 아니라 문화와 어떻게 저희 아이들 또 보육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나 오늘 인터뷰에서 이 말은 정말 못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사실 올해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도민들이 보기에 흡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다 경기도민과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상생과 화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연정을 통해서 반드시 실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정이 꼭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워도 꼭 참으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또 행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 의원님도 마지막 한 말씀 주세요.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가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마을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도의원으로서 모든 정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하루하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희망과 그리고 따스한 차 한 잔처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으세요. 잘 합심해서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또 수원시 영통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